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저는 요즘 쉬는 날에 영화 몰아보기가 취미예요. 어떤 영화요? 역사 영화를 좀 주로 보는데 오. 명량, 남한산성, 또 택시 운전사 같은 그런 역사 관련된 다양한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재밌죠. 예전에는 사실 그냥 지나쳤던 그런 장면들이 뭔가 새로운 감정들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역사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우리 오늘은 하면서 또 많이 알게 되니까. 역사의 깊이가 생기죠.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같이 공부해봐요. 네. 네. 이제 영화가 아닌 실제 리얼한 사건들 만나봐야겠죠? 영상실록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빨리 가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협력 증진, 인권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세계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인 UN. 1945년 10월 24일 제2차 대전 후 UN이 정식 발족했습니다. 각국의 전쟁을 막고 대화 교섭을 찾자는 명분으로 국제연합인 UN을 창설한 건데요. UN은 창설 후 군사력을 동원할 힘과 능력이 생겼습니다. 지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총 몇 개국인가요? 지금 가입 국가는 총 193개국입니다. 유엔 창설의 구체적인 목적도 궁금한데요. 유엔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국제사회 건설을 목표로 했는데요. 또한 경제 발전과 인권 증진이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빈곤 문제 완화, 국제협력 증가, 독재정부 출현 차단,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할 거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꿈꾸면서 창설된 유엔, 참 네. 의미 있는 기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엔이 창설된 그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유엔 창설은 1941년 8월 대서양 헌장에서 처음 구상된 후 4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943년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은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국제기구의 창설에 합의합니다. 이후 1944년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3개국 정상회의에서 새로 탄생될 국제기구의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제도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그리고 1945년 얄타에서 3개국 정상회담이 열렸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전원이 합의하며 거부권 제도를 확정지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됐고 또 확정된 거부권 제도는 만장일치 제도잖아요. 그렇죠. 가입한 국가가 결의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그 행사할 수 없는 그 제도를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는 유엔의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결의할 수 없는 제도였어요. 또 어떤 국가가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원치 않는 경우 기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유엔은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창설 후 처음으로 유엔군을 결성해 한국전에 참전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의 160번째와 161번째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95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인의 향수는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1957년 10월 24일 프랑스의 대표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오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는 향년 52세였는데요. 크리스찬 디올. 또 동명의 브랜드로도 유명한 곳이죠. 네, 맞아요. 자, 좋은 향수, 의류, 화장품 등 정말 명품의 대명사로도 불리는 브랜드죠. 맞아요. 또 디올은 여성 패션의 해방자라고 불릴 정도로 획기적인 것들을 디자인한 분으로 유명하시죠. 맞아요. 1905년 1월 21일 프랑스 노르망디 그랑빌에서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이 출생했습니다. 그는 파리 정치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미술과 화해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요. 파리의 화랑을 열어 화가들과 친분을 쌓던 중 디올의 집안이 갑자기 힘들어지면서
1938년 로벨 피케 의상실의 디자이너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디자인을 배웠고 1946년 독립해서 디올 자신의 의상실을 차렸는데요. 그는 자신의 첫 패션쇼에서 뉴룩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아니 어떤 옷을 내놨길래 네. 세상이 깜짝 놀랐다라는 건가요? 당시에 완전 획기적이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의상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이라 많은 여성이 생존에 급급했기 때문에 전사 같은 의상을 대부분 입고 다녔거든요. 그때 바로 H라인, A라인 등 지금의 자주 입는 옷이죠. 여성의 몸이 드러나고 또 비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옷들을 그때 당시 만들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크리스찬 디올의 뉴룩 패션쇼를 일종의 혁명이라고 표현하며 극찬했는데요. 그는 몇 시간 만에 서양 여성들의 실루엣을 완전히 바꿔놨고 패션계의 전설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옷과 건축물을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이다. 드레스는 옷감의 흐름대로 건축된다. 드레스는 여성의 몸의 비율을 향상하기 위한 유한한 형태의 건축물과 같다고 말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고 10년 뒤인 195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10월 24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72년에 세계개발 정보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날은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확보하고 있는 개발 관련 정보를 국제협력으로 공유하는 것이 주된 제정 이유였는데요. 또한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정보 공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정보 소통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또 인터넷 및 휴대전화와 같은 최신 정보 기술의 영향과 개발 문제에서 이와 같은 최신 정보 기술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렇구나. 또 1939년에는 나일론 양말이 처음 출시됐습니다. 나일론은 뭐 지금 대부분의 옷에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원단이잖아요. 맞아요. 등산복, 스포츠용품. 그런데 나일론이 1939년보다 사실 그 이전에 개발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인조 섬유인 나일론은 1935년 미국의 화학자 월리스 캐더러스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이렇게 나일론이 개발되기 전에는 금방 구멍나고 늘어나는 재질의 양말과 옷이 많았는데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캐더러스는 나일론을 활용한 양말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나일론 양말과 스타킹을 완성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